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랜덤 임팩트 모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어, 그 랜덤 임팩트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큰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잉 스트렝스라는 겁니다. 바로잉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예, 그 바로잉 스트렝스의 현상을 이용을 해서 통계 생산에서 이제 그 사용되는 기법이 소지역 추정, Small Area Estimation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프로젝트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그 스-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냥 재활용 재활용해서 그냥 가볍게 그냥 그 랜덤 임팩트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하나의 사례로서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나중에 자꾸 얘기하면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그냥 한국 사례니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때는 이제 제가 한국 카이스트에서도 있어가지고 마침 또 그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 관광공사라는 곳에서.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조금 뭐 같이 해볼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관광공사가 전통적으로 서베이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서베이를 해서 뭐 어느 날 뭐 이제 국적별, 방문지별 통계 뭐 얼마를 쓰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서베이를 하는데 그 자료 외에 이제 공항에서 핸드폰 로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밍 데이터 위치 정보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것만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얘를 좀 결합을 해서 좀 더 나은 통계 생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자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뭐 관광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 자료를 제공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 얼마니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 관련해서.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이거를 합을 맞추더라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KT 자료랑 그 로밍 자료랑 서베이 자료랑 보시면은 서베이가 대도시 서울이나 제주는 좀 과대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어, 이런 또 인천은 이제 좀 이유가 있죠. 인천은 다른 이유죠. 왜냐하면은 인천은 인천공항에서 이제 KT가 잡히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KT로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울산, 대전 이런 부분은 서베이 아예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KT에서는 잡히니까 이렇게 좀 적은 충북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가는데 서베이에서는 별로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 서베이라는 게 뭐 그냥 공항에서 사람 붙잡고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노인들 이런 분들은 더 좀 친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서베이를 좀 잘 해주는 경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뭐 서울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충북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많이 온 사람들이죠. 뭐 일 때문에 간다든지 뭐 등등 한국 여러 번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 번 온 사람들은 서베이를 잘 안 해줄 확률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KT 자료가 뭔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표본 조사가 확률 표본인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바이어스가 없고 분산이 베리언스가 이제 n분의 1의 크기, 그러니까 n이 커지면 분산이 적어지는 식인데 빅데이터 자료는 편향이 존재하죠.
시스테매틱한 편향이 존재하고 이것도 이제 KT 자료인데 과연 KT 로밍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KT 로밍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랜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설명을 하려는데 이게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보조적 빅데이터는 샘플이 워낙 크니까 베리언스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바이어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표본 조사 자료는 전국 단위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지만 세부 지역 단위로는 표본 수가 부족하여 분산이 커지고 따라서 추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는 1,000명 가지고 1,000명이나 또는 2,000명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이제 여론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부산이 어떻고 이렇게 세부로 들어가면 샘플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그러면 값이 튄단 말입니다. 값이 막 튀어요. 휙휙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발표하기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신문 기사에서 발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 실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치겠느냐? 그게 스몰 에리아 이스티메이션입니다. 스몰 에리아 이스티메이션. 미국에서는 이거 이미 1978년부터 시작했어요. 공식 통계로. 예, 50년 전에 한국은 한국은 뭐 아직도 이런 거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예. 뭐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뭐 이렇게 책임 안 뭐든 뭐 새로운 도전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없는다마라고 얘기를. 예. 모형 설정 죄송합니다. 모형 설정, 모수 추정, 최종 이게 스텝이에요. 모형을 이제 잘 모형이 이제 뭐냐면 랜덤리스를 잘 반영을 하는 건데 랜덤리스를 반영을 하는 건데 어, 결국 우리가 관측된 게 x랑 빅데이터 값이랑 y 햇이 있으니까 y 햇은 서베이 값. 근데 진짜로 알고 싶은 건 참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중간에 그 관계를 이제 이걸 예측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언업저브들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밍 자료와 조사 자료 간의 그런 어떤 관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관련이 있는 거를 보조 자료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X고 이게 Y일 텐데, 이 Y 해시인데 이게 보면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델로. 그래서 goal is to predict 참가 y using the observation y hat and x. 그러면 이것을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계식을 이제 두 가지 모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샘플링 에러 모델. 샘플링 에러 모델은 y hat과 y 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트럭처 에러 모델은 y와 x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표본에 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y 햇과 우리 인간은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은 y 햇 아니면 x 이 두 개만 관측되는 거고 우리 진짜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요 관계식을 샘플링 에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스트럭처럴 에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트럭처럴 에러 모델에 쓴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가 있어요. 모델 파라미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샘플링 에러 모델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 스트럭처 에러 모델을 프로세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예. 샘플링 에러 모델은 우리가 그 샘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충 분산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가 크면 분산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확률 표본의 경우에는 이게 대충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트럭처 에러 모델은 이제 모형을 써서 그러니까 y와 우리가 이게 지금 y 관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이 이 y와 x의 관계식을 어떤 리그레션 모델을 써서 그럼 이게 모델 에러잖아요. 이 모델 에러가 랜덤 임팩트 모델에서는 그 랜덤 임팩트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y hat i라는 것이 베타 xi 플러스 ei 플러스
UI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요게 YI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샘플링 에라.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노이즈예요. 노이즈. 요거는 스트럭처럴 에라예요. 스트럭처럴 에라. 이제 그 뭐 마이클 모브신 이런 그 경영학의 마이클 모브신 그분이 어디 계신 콜롬비아 대학인가 뭐 뉴욕 대학인가 그분도 이제 뭐 운과 성공의 방정식 이런 부분에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노이즈 운의 파트고 요 뭐 이제 이 실력 파트고 뭐 해서 재미는 그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하니까 예. 똑같은 것도 훨씬 더 재밌게 얘기하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에, 자, 녹화가 지금 되는 거 맞다. 예, 녹화가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모형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Y를 관측하지 못해도 이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싱 데이터 그 레이턴 베리어블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어, 그래서 결국 요 모수 파라미터를 알면 이 모형 파라미터를 알면 프리딕션이 되는 거예요. 프리딕션이 되는데 프리딕션 되는 이 포뮬라는 결국 베이즈 포뮬라예요. 베이즈 포뮬라고 이제 여기 파라미터가 언노운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요거는 샘플링 에러 모델, 요거는 스트럭처럴 에러 모델.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은 EM 알고리즘으로 하는 건데 디테일한 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스텝 M 스텝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근데 그래서 최적 추정은 결국 컨디셔널 우리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관측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요 두 개의 컨벡스 컨비네이션이에요. 하나는 요거는 실제 직접 추정량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접 추정. 직접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 서베이 데이터죠. 서베이 이스티메이트고 요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프리딕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잉 스트렝스가 일어나는 게 이 모델 베이스드 프리딕션은 전체를 합치는 거거든요. 전체를 합쳐가지고 모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이피션시 게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 개수는 이제 그 두 개의 가중 개수가 되는데 이 샘플링 에러가 적으면 그죠? 베리언스가 적으면 여기에 가중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샘플링 어, 죄송합니다. 샘플링 에러가 크면 베리언스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 모델 추정의 가중치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반대는 또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최적 추정은 직접 추정과 간접 추정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고 최적 계수는 두 추정량의 오차 분산의 상대 크기로 결정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알파가 커요.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이 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전 뭐 이런 데는 이제 그죠. 울산 같은 경우도 이게 서베이는 0이지만 실제로 0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가중치가 그래도 이제 이 모형에 더 가깝게 오는 겁니다. 민스케어 에러 추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근데 뭐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전엔 또 저기 그 JTBC랑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재밌는 프로젝트였는데 뭐 간단하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 정부가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 후보 득표율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지만 상당히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해보니까 뭐 더 잘 맞더라.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는 서베이만 이거는 이제 그 결합한 거 소지역. 그래서 오차의 크기가 왜냐면 우리가 실제 값을 알기 때문에 음,
그죠? 이게 투표는 선거는 참값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소지역으로 한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소지역 추정은 추정량의 샘플링 에러를 모형을 이용하여 줄여주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형에 사용되는 보조 변수가 필요하고, 보조 변수의 설명률이 높을수록 수직 추정의 효과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 유용한 방법 논리지만, 모형이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 날리지와 또 이제 그 보조 변수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이 소지역 추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